안녕하십니까.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박정철 교수입니다. 자,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쁜 잇몸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. 예전에는 백색 심미라고 해서 이 치아, 하얗게 보이는 치아만 예쁘면 된다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도 데뷔 초기와 나중에 유명해지고 난 뒤를 비교해보면 이 치아가 좀 더 하얘졌다거나 좀 더 고르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이 형태가 온전해진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. 이것은 해외의 스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많은 스타들 또한 이 백색 심미를 통해서 훨씬 더 스마일 라인이 아름다워진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, 이제 백색 심미만으로 중요하던 시절은 끝났고요. 여기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잇몸까지도 예뻐야 되는 핑크 에스테릭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온 몸을 성형하듯이 이 잇몸도 성형할 수 있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답은 가능합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잇몸 성형술 4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예쁜 잇몸의 색깔을 갖고 싶어요 하는 분에게는 저희가 잇몸 미백술을 권해드립니다. 가끔씩 잇몸이 좀 검거나 진한 갈색이거나 마치 점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. 인종이나 잇몸의 두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음식과 흡연 등의 내용 아니면은 전신적인 어떤 몸의 상태에 의해서 이 멜라닌 침착이 심해지면서 마치 점이 생기는 것처럼 이 멜라닌 세포가 점점 진해짐에 따라 잇몸의 색깔이 탁해지고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. 어떻게 해결하나요? 간단합니다. 이 멜라닌 세포를 다양한 방법으로 긁어서 없애버리면 되죠. 칼로, 기구로, 레이저로, 화학용품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목적은 이 멜라닌 세포를 긁어서 없애는 겁니다. 자, 레이저로 멜라닌 세포를 제거한 증례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아주 검고 갈색이었던 잇몸이 레이저 치료 후 아주 선분홍색으로 예쁜 잇몸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.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엄청 아파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희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하나도 안 아픈 건 0, 죽을 만큼 아픈 건 10이라고 했을 때 실제 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한 3에서 한 4 정도로서 마일드한 통증이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제 환자 중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셨던 남자분인데 역시 멜라닌 세포의 침착으로 잇몸 색깔이 좀 갈색이죠.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칼로 살살살 긁어내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을 시행을 했습니다. 피가 나오면 조금 겁을 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흑백 처리를 좀 했습니다. 조금 나아 보이시나요? 자, 이렇게 칼로 살살살살 멜라닌 세포를 긁어내면은 불과 일주일 뒤면은 핑크빛으로 예쁜 잇몸으로 덮이게 되고요. 한 6개월 정도까지 예쁜 잇몸으로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처음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아주 예쁜 핑크빛 잇몸을 갖게 되셨죠. 두 번째 잇몸 성형술입니다. 양치질을 옆으로 했더니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가 길어지고 잇몸이 시리기까지 합니다. 자, 이런 분들에게는 치아 뿌리를 다시 덮어주는 치근 피개술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 환자분 역시 아래 잇몸이 자꾸 파이고 잇몸이 내려가서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오셨었는데요. 자, 이 경우에 보시면은 한 3mm 정도까지 내려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주머니를 형성하는 술식을 선택을 했습니다. 해서 잇몸 안쪽으로 작은 절개선을 주고 주머니를 만들어 드렸고요. 그 주머니 안에는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서 주머니 안으로 이식 내지는 이사를 시켜드렸죠. 그리고 실밥을 잘 꼬매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됐더니 불과 열흘 만에 혈관이 다시 들어가면서 2주 해온 잇몸이 살기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3주 뒤는 훨씬 더 예쁘게 치유가 됐고 궁극적으로 5개월 때에는 아주 두툼하고 예쁜 잇몸으로 치아 뿌리가 완전히 덮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처음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처음에 한 4mm까지 내려가 있던 부분이 완전히 피개가 되었고 아주 두툼한 잇몸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
많이 안 내려갈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. 세 번째 잇몸 성형술입니다. 치아 주위에 볼살이 밀고 들어와서 칫솔질을 할 때마다 칫솔이 찔러가지고 아프다, 양치질을 할 수가 없다, 이러신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이 각화치은 보존 내지는 증강술이 되겠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각화치은은 치아 주변에 있으면은 아주 튼튼하게 치아를 지켜주는 잇몸입니다. 저희 사람의 손바닥처럼 두툼하고 아주 각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찔러도 아프지가 않죠. 하지만 볼살과 같은 점막은 이 손등의 살처럼 아주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잘 움직이고 찔리면은 아픕니다. 그래서 치아 주변에는 두툼한 각화치은이 있는 게 좋죠. 하지만 환자분들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볼살이, 선분홍색의 볼살이 많이 밀고 들어온 환자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엔 저희가 각화치은 보존술을 해드리죠. 첫 번째, 밀고 들어온 볼살을 아래로 내립니다.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서 꼬매주시고 노출된 부분은 입 천장에 있는 아주 두툼하고 강한 각화치은을 오려서 이주를 시켜주는 거죠. 그리고 잘 꼬매주시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두툼한 환자의 잇몸으로 자리를 잡아서 앞으로는 양치질을 세게 하더라도 아프지 않고 뽀독뽀독 잘 닦을 수 있는, 그리고 예쁜 잇몸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네 번째 잇몸 성형술입니다. 웃을 때 입술이 너무 위로 올라가서 잇몸이 많이 보여요, 부끄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. 치아가 좀 짧아서 잇몸이 많이 내려와서 이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분들은 잇몸을 잘라내는 치관 연장술을 권장을 해드리고요. 입술이 너무 많이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 입술을 아래에다가 꼬매주는 입술 이동 수술, 립 리포지셔닝 수술을 권장을 드리죠. 자, 치관 연장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좀 짧은 분들에게 아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물론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진단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만, 이 수동맹출의 경우에는 치관 연장술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잇몸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. 이런 경우에 잇몸을 위쪽으로, 즉 뿌리 쪽으로 올려서 꼬매주고, 그리고 나서 치유를 시키게 되면은 기존의 선으로부터 훨씬 더 위로 잇몸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마무리할 수는 없죠. 안타깝게도 보철물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 손톱에 이 손톱 붙이는 것처럼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얇은 크라운들이 있습니다. 요거를 치아를 조금 이제 깎아낸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팍 붙여주는 거죠. 그러면은 아주 예쁜 치아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처음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처음에 치아가 좀 짧았고 잇몸이 많이 보였지만 이후에는 치아가 좀 길어지고 잇몸이 적게 보이죠. 물론 이러한 치관 연장술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아래쪽으로 꼬매주는 입술 재위치 수술이 필요하게 되죠.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입술을 잇몸을 조금 잘라내고 아래쪽에다가 꼬매주는 겁니다. 웃고 싶어도 많이 올라가지를 못해요. 어떤 분들이 많이 하느냐, 미국에서 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이 아주 간단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잇몸 이동 수술만으로 이렇게 예쁜 스마일을 갖게 되죠. 물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다시 입술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만, 간단한 수술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두려움 없이 선택하는 수술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입술이 저기 위에 붙어 있는 분이에요. 자, 보시면은 아주 위쪽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잘 기억해 두시고요. 자, 얼마나 올릴 건지, 얼마나 끌어당길 건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작도를 하고 입술을 살짝 도려냅니다. 그리고 위에 있던 입술을 아래쪽에다가 꼬매주죠. 이렇게까지 하는데 총 시간은 10분에서 15분, 그리고 필요한 경우 치관 연장술을 조금 같이 병행하면 위에선 내려오고 아래에선 올라가니까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뒤에 보시면 아까 저 위에 있던 입술이
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붙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환자의 술전 수루를 보시면 이랬던 입술이 이렇게 내려와서 아주 예쁘게 스마일 라인이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린 이 모든 잇몸 성형 술식은 반드시 치주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수술들이 되겠고요. 하지만 성공적으로 진단하고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의 예쁜 핑크빛 신미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술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많은 고려와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잇몸이 아주 예뻐지고 그 예쁜 잇몸을 통한 스마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짧은 시간이지만 잇몸 성형 술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의 박정철 교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